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15년 전쯤 인터넷에는 선녀와 나무꾼 그림이라며 작자 미상의 이 사진이 한 장 올라옵니다. 이 그림은 나름 핫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린 것일까 궁금해 하던 중 한 네티즌이 그림 속 그녀의 원본 사진이라며 실제 인물을 찾아내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여인도 찾아냈다면서 또 다른 원본 사진을 찾아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다른 인물들 역시도 원본이 있어서 이렇게 트레이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의 위험을 보여줬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마세라티 기블리 도난 사건입니다. 2014년 5월 보배드림에는 4월에 기블리를 출고받았던 사람이 강남에 있는 모 세차장에 차를 맡기고 다시 찾으러 갔더니 평소에 안 보이시던 사장님께서 본인을 부르길래 보니까 차를 도난당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차를 발렛 타고 차 안에 키를 넣어둔 상태인데 옆에서 어물쩡대던 놈이 차를 타고 시동을 걸길래 직원분이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는 도중 슝 하고 가버렸다는데요. 역삼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우선은 도난 신고 해놓은 상태이고 그 세차장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차 넘버와 함께 전화번호도 남기며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께 살해하겠다는 글도 남겼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량을 본 것 같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현상금 걸고 서울 콜택시 회사에 연락해 택시콜로 수배해 달라고 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당일에 도난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일 만인 5월 27일에 차 찾았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강원도 정선 카지노 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제보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 10시 반쯤 친한 지인과 정선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km 정도가 남았을 때 강원랜드 호텔 로비에 주차 중이라는 전화가 왔다는데요. 그리고 이미 도착했을 땐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자가 112에 신고하여 차량 도난범은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바로 근처 파출소에서 본인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인에게 왜 훔쳤냐고 물어보자 타보고 싶어서라고 했다는데요. 제보자분께 살해하고는 앞으로도 연락드리겠다고 한 후 서울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차를 잃어버리면 찾아달라는 글들이 보배드림엔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올해에는 우르스 도난 수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인이 차키를 몰래 들고 차량 가지고 도주했다며 보시는 분께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살해는 톡톡히 하겠다며 500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도난 사건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제보를 주셨다며 도로 CCTV 확인해서 차 번호만 대조해 달라고 하여도 경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분통이 터졌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차를 못 찾았었는데 금요일 퇴근 시간에 한 제보자가 본인 직장 주차장에서 봤다는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가봤더니 이렇게 그 차가 있었고 차 시동까지 걸어보니 범인이 1000km 정도 주행한 상태였으며 차 전면부에는 벌레들 시체가 질비하고 본인 명함까지 걸어놓고 불박 메모리 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본인이 차주인 걸 확인하고 갔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며 어이없어 하기도 하는데요. 차 가져가는데 2칸을 차지해서 밀린 주차장 요금만 100만 원이었으며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르스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점검 들어갔으며 비용은 범인에게 다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제보자를 초대해서는 커피 대접하고 약속했던 살해금 500만 원을 드렸다고도 합니다. 같은 도난 사례라도 다른 결말을 맞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2020년 마세라티 기블리를 도난당했다는 글이 또 올라왔는데 원색은 흰색이지만 레드크롬으로 도색을 했다며 4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되지 않아 마세라티 기블리 꼭 찾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3개월 전쯤에 99년생 마세라티 주차갑질이라며 이렇게 차선을 2개 물고 주차해 놓고는 빼달라고 하면 자기네들 차가 아니라고 버팅기다가 차 밀려고 하면 손대지 말라면서 뺀다는 글이 발굴되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까 싶어 성능 기록부를 찾아보니 엔진까지 다 먹은 사고차였으며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도 찾아내는데요. 대포차일 것이라는 추측이 올라오고 강제 집행되어 이미 나라에서 견인해 갔을 것이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심지어 번호판 봉인도 없는 곳을 보고 대포차임을 확신하는데요. 그러자 차주가 오해라며 본인은 중고차로
더 당당하게 샀다는 글을 남겼는데 등록증을 올려보라고 하자 입국 낯을 시전하고 정확히 밝혀진 거 하나 없이 사람부터 욕한다는 글을 남기자 역시 등록증 올리고 주차 해명도 하라고 하니 또 빤스런을 합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 사건입니다. 올해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해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는 걸 막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 올라옵니다. 이 사진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굉장히 많은 뉴스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는데요. 심지어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춤까지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핏이 좋다며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면서 그를 칭찬했고 굉장히 많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그를 칭찬하는 기사를 씁니다. X에 본인이 직접 등판하여서는 경찰이 오기까지 10여 분 정도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이 잠실역에서 왜 스파이더맨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며 페스티벌에서 자주 본 것 같다고 하자 페스티벌은 한 번도 안 갔으며 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자주 가서 사진 찍어 준다며 그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춤을 춘 이유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춤이라도 출까요? 라고 하며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진짜 현실 속 우리의 영웅 스파이디가 나타났나 싶었는데 그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코스프레 슈트를 제작하는 사람인데 그 스파이더맨에게 코스튬 부품을 교환하자는 연락이 와서 교환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본인이 만든 부품들을 먼저 보내줬지만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결국 카페에 물건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잠실역에서 입은 스파이더맨 슈트 역시도 스파이더맨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해외의 업자가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더맨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제작한 슈트라며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뒤에 중국어가 적혀 있어 사진을 도용한 것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기성품을 사서 입고 다니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페스티벌에 참여해 이렇게 본인이 만든 코스튬인 척 무대에 오른다는 점인데 심지어 인스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코스프레에게 수상을 해주는 페스티벌에서 이 사진만 좋아요를 700개 가까이 받고 그가 올린 다른 사진은 좋아요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좋아요를 돈 주고 산 거 아니냐는 의혹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어와 해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던 스파이더맨 슈트 사진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스파이더맨은 코스프레 슈트를 만들어준다며 돈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아버님이 아들에게 스파이더맨 슈트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 그 스파이더맨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입금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어서 연락을 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고 계속 안 만들어주다가 항의하면 추가 입금을 요구해 추가 입금을 더 받기도 하다가 결국 환불해 줬다고도 합니다. 그 스파이더맨의 중딩 친구도 연락이 닿았는데 이전부터 문제가 좀 많은 친구였다는 증언도 듣는데요. 결국 그 스파이더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죄송하다며 본인이 사기친 것을 인정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홍대 살인사건 추리한 네티즌입니다. 2007년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이 홍대 쪽에서 실종된 뒤 한강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새벽 2시쯤 피해자의 카드로 커피를 구매한 내역이 발견되고 실종된 지 6분 만에 피해자 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1초 만에 끊어졌다고도 하는데요. 경찰은 다음날 새벽 송파구에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카드로 100만 원의 현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용의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경찰은 면식범, 비면식범일 가능성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수사엔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추리를 시작하는데요. 홍대에서 우연히 면식범은 만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핸드폰 통화 내용이 있었을 텐데 통화 내역이 있었다면 벌써 잡았을 거라고 하고 면식범이 범인이라면 사체를 최대한 늦게 발견되도록 하지 한강에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면식범은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자의 차에 탔다면 모르는 남자가 6분 만에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며 모르는 사람의 차도 아닐 거라는 결론도 내리는데요. 결국 범인은 택시일 것이라며 처음엔 택시기사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제3의 인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을 거라는 추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간에 한강 둔치로 몰고 간 택시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찾을 수 있다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용의자 3명이 잡힙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택시 강도였고 정말로 혼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공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택시 강도로 3천만 원을 모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동기로 범행했다고 하지만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이 피해자라며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